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자, 2016년 6월 18일 토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금요일 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주말에 비 소식이 있어요. 폭우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지금 삼상승식이 생긴과 더불어서 경마판이 아주 지금 극도의 혼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다가 주로까지 만에 하나 비가 와서 진흙탕 주로가 된다면은 뭐 그거는 불 보듯이 뻔하죠. 3주차 경마에 배당도 많이 나오는 주간이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해야 되는 그런 주간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토요일날 경마는 문서영 기수가 안 나오네요. 네, 문서영 기수가 토요 경마 정지고 일요일날만 출전합니다. 문서영 기수 없는 틈에 이제 과연 어떤 기수가 승부를 잘 걸 건지 저희 방송에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그 기수들 얘기 좀 해주죠. 네, 어제 이제 부산 경마, 그러니까 금요 경마 때는 부산 기수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서울 경마 방송이니까 서울 기수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금주 기수는 이제 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자진 반납으로 해서 취소가 됐는데, 이금주 기수가 워낙 뭐 대학교 강의도 다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김영진 기수, 그리고 서도수 기수, 유재필 기수가 이제 서울 관리사로 이렇게 좀 내려와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주는 그 공지사항인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뭐, 기수나 관리사나 뭐 급이 다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하는 역할만 틀리다 뿐이지, 김영진 기수 같은 경우에는 올 3월 달부터 지금 장수목장 가서, 장수목장에서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신마들은 신마들 좀 담당을 위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공지사항이 좀 저는 서울 관리사 이렇게 나온 것 같아서 좀 잘못 나온 것 같고, 유재필 기수랑 유미라 기수는 제주 기수로 가게 돼 있는 상황인데 두 기수 모두 지금 병가 중입니다. 병가 중인 상태에서 이제 면허가 취소돼 있는 상황. 그 부분은 조금 알아주시고, 그리고 좀 마사회는 좀 아니란 대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되는 게 이제 패트릭 기수, 한 두세 번 기승을 하다가 지금 도망을 가 있는 패트릭 기수인데, 전에 제가 다른 방송을 통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그렇죠. 텔레비전까지 뛰어서 다 도망간 기수가 이제 6월 12일 날 공지가 떴어요. 일요일 날 공지가 뜬 상황인데, 요런 거는 조금 좀 빨리 이렇게 좀 마사에서 대처를 해서, 그런 거는 좀 팬분들이 또 패트릭이라는 기수를 알았다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좀 미리미리 좀 공지를 띄워줬으면 하는 게 저의 솔직한 좀 바람입니다. 네, 패트릭 기수가 이제 와서 타보니까 이건 영 자기하고는 안 맞으니까 퇴해야 되겠는데, TV가 좋은 TV였대요. 어떻게? 삼성 거라든가, 예. 어쨌거나 좋은 거니까 갖고 쳤겠죠. 뭐, 그거, 값어치가 안 된다고 하면 놔두고 갔을 텐데, 버리도 못한 데다가 그런 것까지 놔두고 갈 수는 없고, 가지고 쳤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패트릭은 또 수습기수 신분으로 왔던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있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네요. 모든적으로 볼 때. 기수들이 용병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간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또 생각하면 페르비치가 또 떠오르네요. 진짜 열심히 잘 타주고 모든 마방들 가서 승부를 다 해주다가 이제 면허 때문에 다시 이제 갔는데, 다시 오면 뭐 부산으로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부산에서는 뭐 페르비치 기수 제가 볼 때는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근데 서울에서 아마 더 러브콜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일단 돌아와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성훈 기수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이제 지난주로 지승을 하고 쉰다고 그랬나요? 예, 제가 한 2주 정도 쉰다고 그랬는데 또 그러고 나서 또 얘기들이 만무하더라고요. 부산으로 뭐 가네. 뭐 부산 이렇게.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 좀 드리는데 한 2주간 좀 이 심신 단련하고요. 또 영예기수 신청도 해라고 해서 7월 달부터 열심히 또 기승하겠다고 뭐 포부를 밝힌 만큼 좀 충분히 좀 몸을 좀 만들고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금주 기수 조금 서운하네요. 프리우드인가요? 그거 고말 갖고 한 달 전인가 똥말 경주에서 2착으로 온 게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 면허를 반납했다면은
다른 쪽에서 또 잘 되길 기원하겠고 또 제주로 가는 기수들도 열심히 타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내용들 말씀드렸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갈 길이 바쁩니다. 3주차 경마 어려워요. 경마가. 자, 1경주 1000m 국 6등급 마필들 2세마들 12두의 접전구로 시작이 되는데 잘 풀어야 될 경주예요. 자, 마방에서 혹시 기대치를 높게 본 마필 중에서도 또 세게 보는 말이 있다면 한 마리 좀 소개를 해보죠. 네, 우선 저는 3번 금봉왕입니다. 자, 이 마필이 데뷔전 당시에 나름대로 선전을 했는데 착차는 좀 벌어졌습니다. 거의 신바신 가까운 차이를 나면서 3등을 차지했는데 그 당시 상태보다 마필이 이제 좀 그 당시는 좀 어린 티가 많이 났다면 이제는 좀 성숙된 모습까지 보이고 있고 이번 조교시에 지금 3번 금봉왕을 이찬호 교수가 지금 조교를 담당해봤는데 역시 느낌 괜찮고 역시 좀 데뷔전을 치르는 망아지 그래도 한번 경주 경험을 치른 마필 그리고 지금 마필의 준비 상황까지 3번 금봉왕을 우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금봉왕을 필두로 외곽에 있는 로켓퀸이란 마필이 주행검사 때 이제 순발력이 좋았고 가능성을 보였고 안쪽에 1번 UI파이라든지 2번 200점 이런 애들이 조심을 좀 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1번, 2번, 12번 중에 혹시 마방에서 뭐 얘기 들은 거나든지 뭐 인터뷰 받은 거 있어요? 12번 로켓퀸이 좀 데뷔전을 겨냥한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고 좀 의지도 세다는 걸 알고 있는데 출마표가 딱 나오고 게이트가 최 외곽이라는 점이 저는 조금 과연 어떻게 극복을 할지 그 여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난 부산 방송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세면은 외곽에서도 갈아엎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번 UI파이는 유수환 기수가 금봉왕을 탔었는데 양혜진 마방에서 이그마를 타는데 전도윤 기수가 헛재찍 때려갖고 3개월 정지 먹었다고 저희가 방송에서 몇 주 전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수환 기수가 대타로 가는 겁니다. 이것도 주행검사 모습은 좀 냄새가 나고 200점은 바닥권의 성적입니다만 같이 뛰었던 애들이 상위군 말들이에요. 기존 말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 따라 붙을 수는 없는 거죠. 처음 뛰는 애들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1경주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갑니다. 1300m 국 6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요. 네, 제가 세게 보는 마필은 5번 제라한입니다. 자, 이 마필이 이 데뷔전 당시 조성공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굉장히 좀 이 마필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주 당일날 이제 이 출마표가 나고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제라한을 원래 좀 충만을 놓고 공략을 하려다가 외곽 게이트에 밀린 부분 때문에 제가 조금 뒤쪽으로 좀 내려놨는데 자, 이 마필은 지금 이제 중간 게이트, 5번 게이트로 지난번보다 경주 조건 자체가 훨씬 좋아졌고 조성훈 기수가 아닌 딘 홀랜드인데 오히려 딘 홀랜드가 조교시켜보고 요즘에 제가 또 영어를 좀 하는데요. 영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제레안에 대한 느낌이 좀 이 딘 홀랜드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역시 마방에서도 기대감이 있고 앞으로의 향후 발전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네. 자, 어쨌거나 뭐 데뷔전 그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끈기를 보였던 전력이고 자, 나머지 마필들이 지금 이제 입상을 한 마필들과 입상을 하지 못한 말들로 나눠집니다. 제라한을 제외하고 나서는 제라한과 같이 뛰면서 입상을 했던 파티파워는 일명 때려 먹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태준 기수를 태워갖고 바닥권에 잠수 태웠던 거를 때려 먹었는데 걸음이 뭐 터져도 그냥 장난 아니게 보였더라고요. 문나이트는 지난번 편성을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번 편성보다는 약한 편성에서 뛴 거고 드림시티도 역시 이번 편성보다는 좀 약한 편성에서 뛰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순서로 따진다면 5번, 3번 순서가 되겠고요. 문나이트를 가장 밑으로 내리면 되겠고 과천의 함성에 대해서 얘기 들은 건 없습니까? 네, 과천의 함성이 뭐 마방에서나 지금 새벽조 담당했던 기수나 많이 좋아졌다는 내용을 좀 접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요주의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순서로 본다면 세 번째 순서로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순서로. 그래서 일단 제라한을 가장 강력하게 본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3경주 갑니다. 1300m 국 6등급 마필들 12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 굉장히 좀 충마 선정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경주 중에 하나입니다. 보여준 전력들이 없고 능력들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우선 이번 경주는 한 두 마리 관심권을 두고 있습니다. 한 마리는 그래도 보여준 전력에서 앞서 있고 지난번 호전된 발걸음을 보였던 6번 푸른 세대인데 지난번 분명히 좋아진 모습이고 지난번의 모습을 보고 마방에서나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리고 편성까지도 잘 만났다는 판단이고 이번 경주는 뭐 내용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전개 상황을 좀 그려봤는데 1번 미라클 가든이란 마필이 초반 순발력이 상당히 좋고 굉장히 좀
안쪽 전개를 하면서 선행을 나갔을 때 분명히 더 나은 발걸음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저는 좀 요주의 마필로 1번 미라클 가든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에 진행을 할 수 있는 말이 1하고 5예요. 1하고 5인데 5는 모래를 맞으면 자꾸 고개를 치켜드는 악벽 때문에 1보다 앞서서 나가면은 빵수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1이 앞서 나가면 5는 힘들고 이런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제 관심만은 아무래도 편성을 만난 마필이죠. 8번 몬스터 퀸이 되겠습니다. 안장도 유성환이고 유성환 기사도 직조를 했고 편성을 만났을 때는 얄짤 없는 말머리를 해주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몬스터 퀸에 대한 기대치를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자, 4경기로 넘어갑니다. 1000m 혼합 4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훈이. 우선 외곽 게이트지만 10번 절대 병기를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지난번 보여줬던 전력, 물론 뭐 지난번 상대 마필들과의 관계도 있었지만 지난번 뛰었던 만큼만 뛰어준다면 충분히 좀 가능한 편성을 만났다고 보고 있는데 지난번보다 오히려 마필의 상태는 더 좋아졌고 그러면서 마방의 기대감도 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다는 저는 10번 절대 병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심해야 될 말들이 있는데 이제 일단 재검을 받고 나오는 말들은 검증 단계를 좀 거쳐봐야 돼요. 왜냐하면 프로갈 게임 같은 경우는 지 혼자 신마신 대차로 들어왔습니다만 이게 원래 능력 부진을 받았던 말이기 때문에 선행을 못 나갈 경우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게다가 비바 트리니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보다는 기존 마 중에서는 3번 티즈킹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 뛰었던 개나리 퀸지 필리스 편성은 이번 편성보다 센 편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상 우위에 있는 거고 아까 절대병기랑 같이 말을 내보낸 말이 이제 5번 원드림입니다. 마주가 같아요. 그리고 재검받고 바닥권에 쓸어놨기 때문에 이게 좀 냄새가 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절대병기와 원드림의 양방 작전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6월 18일) 토요일 서울 오경주입니다. 우리 1200 국 5등급 마필들 12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서울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서울 메인 승부 경주는 인기마로 대두될 거의 인기 1, 2위권에 대두될 마필 한두를 완벽하게 도려내고 공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배당 한방 막권을 노리고 있는데 그 중배당의 한방에 포함이 되어 있는 마필이 웬만한 예상지에 거의 안 걸려 있을 백판급은 아닙니다만 거의 못 잡을 마필을 한두를 제가 골라놨어요. 그래서 이번 오경주는 중반장에 제가 아까 제주경마 찍고 중반장에 가서 상황을 내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대로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입니다. 전개상 불안 요소도 있고 그래서 그 불안 요소에 걸려있는 인기마를 도려낸다면 제대로 된 한탕을 찍을 수 있고 여기에 배당 마필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충분한 환수까지 뽑아낼 수 있는 경기라고 판단을 해서 붙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메인 승부 경주, 강승부 주간에 있는 메인 승부 경주 제대로 적중을 만들고 경마팬 여러분들께 한 고라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기로 넘어갑니다. 1400 국 5등급 마필들 12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훈이요. 네,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이 7번 듀엘 폭풍입니다. 제 마필이 지난번 기승했던 조인건 기수는요, 전개가 조금 좀 꼬였다라는 판단을 하면서 착순권의 아쉬움을 좀 토하고 있고 자, 이번 새벽주 유시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보다 저는 분명히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나면서 이번에 이찬호 기술의 안장 교체인데 나름대로 저는 충분히 통할 수 있겠다라고 7번 듀엘 폭풍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말은 1700이 안 되고 1300은 또 짧고 그럼 어떻게 1400에 가서 대이죠. 이게 1400 아닙니까? 금간 뛴 거 보면은 다 1300, 1700, 1300, 1400이 없잖아요. 한 번도. 그러니까 이번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 승군전에 완전히 넉넉고 바닥권에서 있다가 로켓처럼 날라왔던 장산시티도 편성하고 또 툭심 때문에 안 볼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장산시티야 뭐 지난번 복귀를 하면은 뭐 웬만큼 초보 복귀를 하는 분들한테도 그냥 바로 걸리는 그런 복귀가 되겠죠. 복귀는 뭐 그런 걸 잡아갖고는 사실 배당이 안 나옵니다. 남들이 못 보는 복귀. 그야말로 발톱을 숨기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잡아내야 배당을 먹을 수 있는데 장산시티는 너무 보여줘 버렸어요. 어쨌거나 강공은 필연이라고 판단돼서 일단 두 마리 마필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6경기로. 자, 7경기로 넘어갑니다. 1300m 혼합 4등급 핸디캡 9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편성을 만난 말인데 이번 테마 등급에 대해서 마방에서 얘기 들은 거 뭐 있나요? 테마 등급은 뭐 1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좀 직접 뭐 취재를 안 하기 때문에 뭐 내용은 없는데 저는 일단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마필 능력이 충분히 통할 수 있고 일단 뭐 대상 경주에 나갔던 특히 요즘 들어서 이제 대상 경주 나갔던 마필들이 속속들이 이제 일반 경주로 돌아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테마 등급 역시 굉장히 좀 좋게 보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예. 그 초등학교에서 1등 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바닥 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올라가서 뛸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기대해서 마방의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내보내는 거죠. 좀 덧져주길 바라면서. 그런 말들이 이제 일반 편성으로 오면은 재박벌이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부산 말도 대부분 이제 대상 경주에서 못 돌아다가 실전에 가면은 자기 군에 가서 다 들어오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테마 등급 같은 경우는. 자, 테마 등급을 제외하고 노리는 말이 있다면은? 네, 저는 많은 인기 얻을 마필 같아요. 7번 영광의 그날의 마필을 좀 우선적으로 보고 있는데 승군전을 치릅니다만은 마필의 상태는 전부 다 훨씬 더 좋아졌고 그러면서 당연히 여러 가지 경기 조건이 좋아지면서 마방에서는 우승까지도 좀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7번 영광의 그날 좀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예. 자, 좀 팔릴 말들이 많습니다. 뭐 대보배라든지 스마트조, 그다음에 파이어폭스까지 지금 테마 등급을 놓고 군형들이 다 뚫릴 그런 경주예요. 아마도 뭐 3배, 4배, 5배, 6배 이렇게 쫙 뚫릴 군형들이 되겠는데 그런 경주들은 몇 방씩 사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마 등급을 필두로 아까 성원 의원이 영광의 그날을 얘기했고 제 관심만은 외곽에 있는 국제 명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데뷔전에서 이제 몇 전 치르고 나서 이제 약간 변화가 왔을 때 노려봤는데 앞에 붙였다가 그냥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잠수로 계속 잠수함을 타고 바닷가까지 내려갑니다. 떠오르기까지만 기다렸어요. 지난번에 떠 올라왔습니다. 맨바닥에 있다가 쑥 하고 올라왔는데 그 정도 올라온 걸음이라면은 또 이번에 제가 본 상태라면은 이번 경주 배당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해서 배당마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8경주로 갑니다. 1300 국 4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이번 경주는 좀 인기 마필 중에 어느 마필을 좀 세게 봐야 되는지 고민을 좀 했던 경주인데 그래도 저는 이번 위즈 스피드를 좀 인정을 좀 하자 측입니다. 물론 지금 문세영 기수, 페로비치 기수, 이번에는 기승 기수가 정정희 기수인데 정정희 기수지만 마필의 상태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 모습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요. 역시 새벽조 담내했던 정정희 기수도 좋은 느낌 받고 있고 마방에서도 앞선 전개라면서 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저는 이번 위즈 스피드 우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 좀 잘 뛰었던 말들이 전개가 이번에는 꼬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 발원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 2번 3차기 다 모래를 안 맞게끔 외곽 전개를 해서 뛰었는데 이번에는 안쪽에서 박혀서 모래 맞으면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측정 경주 이후에 구전염이 와서 그렇고 조국의 등불도 지난번에 선행으로 승부를 보고 왔기 때문에 감량 이점이 있더라도 선행을 못 받으면 이건 위험해요. 라스트 코디가 단독 선행이 거의 유력시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승군전을 맡고 있는 조국의 등불과 라스트 코디 중에서는 당연히 라스트 코디의 걸음 신장세를 인정을 해주고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배당이 나온다 그러면 외곽에서 9번 카리스막신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백 이후에 지난번에 바닥쳤던 삼바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이런 놈들이 발톱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인기마가 만에 하나 이제 잘못될 경우 그런 데다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배당으로. 그래서 이런 놈들은 신경을 좀 쓰시면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들보다는. 구경조합니다. 1700 국 3등급 마필들 9대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이. 자, 이번 경주도 저는 맥락은 비슷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코리안 더비 KRA급 마일 나갔던 공룡인데요. 자, 이제 뭐 부담 중량은 지난번에 57에서 이번 51이고 발걸음 자체도 서울에서는 저는 이 마필이 충분히 아직도 능력마로서 면모를 보일 수 있다. 국산 3군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군에서 능력마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고 또 이번 새벽주주 시에도 홀랜드 기수와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 모습. 무엇보다 처음 기승하는 홀랜드이기 때문에 마필과 기수와의 그 입맛 호흡이라 그러죠. 호흡이 굉장히 좀 관건이 됐었는데 조규 씨의 모습을 보니까 역시 호흡이 잘 맞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룡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나머지 싸움들이 이제 2번, 3번, 9번이 아마 인기마로 될 텐데 9번 인비에티브는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말 기가 막히게 잘 탔습니다.
박태준 기수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타도 지난번이 한계라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안쪽에 있는 벨리스타하고 백산 쪽에 점수를 더 주고 싶고, 백산은 벨리스타를 벗어나서 이제 기승을 하고 있고, 벨리스타는 임남 기수가 기승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박태준 기수하고도 연관들이 돼 있는 그런 집들이기 때문에 그 점이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뭐 야리 쪽으로 경량 푸는 건 아닌데 외곽에 있는 말들보다는 안쪽에 2번, 3번이 더 신경이 쓰인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경마판의 정보왕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토요경마 메인 승부처는 10경주로 준비했습니다. 1700m 호남마 3등급 총 9마리가 출전하는데, 자, 제가 분명히 거리를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1700m입니다. 자, 여기 이번 경주에 승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많은 인기를 얻는 인기 마필로 대두가 되는데, 그 승군전을 치르는 인기 마필들에 대한 내용 좋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승군전이라는 부담감, 그리고 늘어난 거리에 대한 부담감, 물론 거리에 대해서 적응한 마필도 있고요. 하지만 두 마필보다, 제가 이번 경주 두 마필보다 더 세게 보는 그 마필이 있습니다. 현군 적응력 충분히 키워놓은 마필이고요. 더군다나 거리적인 경험까지 충분히 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늘어난 장거리가 훨씬 더 마필의 습성상 잘 어울린다. 내용까지도 겸비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근데 의외로 인기도에서 좀 밀려있는 상황이 딱 걸렸습니다. 저는요, 배팅적 메리트를 봤을 때 그 메리트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 더군다나 충마의 한 자리를 충분히 차지해줄 수 있는 믿음이 가는 마필이 충마가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번 메인 승부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충마에 붙여서 인기 마필들 분명히 엮어갑니다. 하지만 승군전이라는 부담감을 안고 인기 마필들이 무너졌을 때 제대로 때려먹을 수 있는 노림수 복병마까지 체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마필이 들어와 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 마필이 들어와 주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저는 적중 충분히 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인 승부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승리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라스트 11경주로 갑니다. 거리 1400 1등급 핸디캡 12두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400경주 박진감 넘치는 상황으로 전개가 흘러갈 것 같은데, 자, 성원이. 그래서 저는 여기서 11번 해마루는 부담 중에 좀 올라갔지만 먼저 인정을 좀 하자 측이고요. 제가 이번 경주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6번마 베스트 가이입니다. 물론 역시 많은 인기를 얻겠는데, 이 베스트 가이가 지난번 5월 1일날 1800 나왔을 때 제가 이 베스트 가이를 분명히 1800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1400 지난번 나왔을 때는 좀 강하게 봐줘야 된다. 이 마필이 저는 코너 2개짜리는 베스트 가이가 어느 편성에 놔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발걸음을 지니고 있다고. 자, 이번 새벽 주기시에도 더 좋아지면서 마방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을 좀 전달받고 있습니다. 예. 자, 뭐 해마루야 소통시대 출마신 제껴놨던 마필이니까 한 자리는 차지하겠죠. 제가 볼 때도. 이제 문제는 해마루가 이제 레이팅이 100점이고 동일 100점이 안쪽에 파랑주의보입니다. 파랑주의보가 이제 베스트 가이하고 나오는데, 파랑주의보가 베스트 가이를 선행을 넘겨줄 것이냐, 아니면 파랑주의보가 선행을 나갈 거냐. 58의 부중 때문에 다 덜덜하게 볼 경우는 배당이 좀 나온다면 신경을 쓰세요. 근데 배당이 없다 그러면은 역시 또 메리트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런 걸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배팅을 할 때 리스크를 안고 배팅을 할 거면은 배당을 먹고 들어가야죠. 그렇지도 않은 가운데 리스크를 안고 들어갔다면 실패 볼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배팅을 했을 때.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을 때는 배당의 폭이라도 받아보자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쉬었다 나온 말피 5번 베어퀸 트로피가 되겠는데, 주행 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뭐 무난하게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백 이후에 나와서 좀 덜덜하게 볼 때 혹여 사고를 칠 수 있는 전력들은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팅 순으로 따진다면 11번, 1번 순위 되겠고, 살아난 걸음으로 본다면 6번, 복병은 5번, 베어퀸 트로피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뭐 거의 다 오픈하고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왜냐면은, 물론 이런 내용들을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하느라고 마리수들을 많이 꺼내드릴 때는 다 꺼내드리는 겁니다. 자, 저희는 일요일 방송에서 집중을 더 하기 위해서 토요일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6월 18일 토요일 제주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 경마도 이제 제주에 있는 신사고 위원 전화 인터뷰가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바로 연결을 해서 연결된 신사고 위원과 제주경마 풀이에 나가 보도록 하죠. 신사고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신사고입니다. 예. 자, 어제는 이제 서울이나 부산에서 신인들이 제주도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특별한 얘기거리보다는 영예기수 신청했던 기수들 때문에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죠? 기수들이? 예, 최고 고참인 박지원 기수, 예. 그리고 2기생인 김대현 기수, 예. 그리고 4기생이죠. 김경훈 기수, 이 3명의 기수가 500승 이상의 그 성적을 최근에 채웠기 때문에 올해 영예기수 신청을 했습니다. 예. 신사고 위원은 이 3명 중에서 뭐 특별히 누가 될 것 같다라고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죠. 일단 박지원 기수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영예기수를 한다고 좀 도와달라는 식으로 한번 출마 습상에 왔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최고참 지금 기수이기 때문에 뭐 조교사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조교사들도 좀 많이 도와달라 저 친구를 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고 적이 없는 친구 기수입니다. 예, 항상 꾸준하게 그렇게 실력이 그렇게 특출하지는 않지만 뭐 꾸준하게 자기 만의 길을 걷는 그런 기수고 좀 오랜 기간 뭐 성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박지원 기수만큼 정말 좀 좋게 평가하고 싶네요. 예, 박경 기수는 제가 보더라도 뭐 장난치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요. 인기 많이 기승하거나 뭐 이렇게 보면은 타는 모습들이 또 승부를 걸어주는 모습들이 열심히 타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 기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고, 김경훈 기수와 김대현 기수 이 두 기수가 좀 문제들인데, 김대현 기수는 사실 승부를 좀 강력하게 많이 걸어주는 편에서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은 영예 기수를 받아줘도 될 것 같은데, 이 김경훈 기수는 사실 좀 고개를 좀 설레절레 젓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기 많이 기승을 해서 승부가 안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기수들은 경마 팬분들한테 가슴에 한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아마 투표에서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인데 어떨까요? 예, 김대현 기수는 뭐 사실 좀 극과 극에 너무 기복이 심한 게 특징이에요. 좀 어떨 때는 아예 뭐 전혀 뭐 승부가 안 될 때도 있고 또 간혹 또 제주마트 때 보면 또 도깨비 같은 기승술로 한번 뭐 배당 터뜨리고 약간 좀 그런 게 특이한데 그래도 제주마의 기승에서는 상당히 좀 제주마 경지에 강한 특징이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은 나름 또 이 기수의 특징이 있는 기수고 김경훈 기수는 뭐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같은 생각일 거예요. 이 기수는 정말 인기마에 가장 많이 아마 고객들한테 실망을 시키는 기수가 김경훈 기수일 겁니다. 최근에 대상 경주도 많이 우승을 하긴 했지만 신천도체라고 아마 작년에 도지사대 우승한 말이 있을 거예요. 일반 경주 기승할 때 얼마나 그 지뢰전 추입으로 고객들의 좀 마음을 답답하게 했습니까? 선행마의 기승을 해서 항상 선행을 양보하고 인기마의 기승을 해서 항상 늦추입하고 뭐 이런 이미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친구가 영예 기수를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당히 좀 놀랬던 부분입니다. 네. 서울에서도 예전에 이제 말을 잘 탔던 기수인데 잘못 승부를 못 걸어서 이제 영예 기수를 신청해서 많이 떨어졌던 기수가 있어요. 지금 예상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모 기수가 되겠는데, 예. 뭐 어쨌거나 지금 셋이서 영예 기수 신청을 했으면은 경마 팬들의 판단이 올바르게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떨어지는 기수들은 이번을 계기 삼아서 앞으로 좀 승부 있는 그런 말머리를 해갖고 차후에 영예 기수가 되는데 실수가 되지 않게끔 움직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땐 박기영, 김대현, 김경훈 순서로 점수가 매겨질 것 같네요. 제가 보더라도. 작년에 뭐 참고를 얘기하면 작년에 정명현 기수가 또 영예 기수 신청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예. 최근에 이렇게 된 걸 보면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 왜냐면은 민심이 어디 갑니까? 제가 볼 때 뭐 장우성 기수도 뭐 만만치 않고 군대 간 전현준 기수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그런 기수들이 한번 지금 영예 기수 신청을 안 했으니까 그렇고 일단 신청한 세 기수들한테는
아마 이 경마 팬들의 잣대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알겠죠, 이제. 장우성 기수는 영예 기수가 이미 돼 있습니다. 돼 있나요? 돼서 그렇구나. 되고 나서 저렇게 됐네, 진짜로 보니까. 예, 된 다음부터 갑자기 좀 바뀌더라고요. 완전히 안전빵이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변할 수도 있네, 진짜로 보니까. 영예 기수도 다시 걷어가는 방향을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줬다가 뺏는 거. 말을 역할짓 하고 이러면은. 안 그래요? 예, 저도 같은 의견이 있는 게, 좀, 너무 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럼 명예가 필요 없지 않는가, 좀 신청을 하고요. 좀, 지금 너무 기준 자체가, 이렇게 좀 아직 젊은 기수들인데 이런 걸 신청하는 것 자체가, 뭐 메이저리그 영예 전당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너무나 아직 한창 뭐 더 말을 탈 수 있는 친구들인데 벌써 500승이 넘었다고 뭐 몇천 번 이상 기생을 했다고 이런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경마 팬들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경마 팬들이 알아서 점수를 매겨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만 보면 되겠고요. 자, 오늘 제주경마 진행하죠. 1경주 800m 3세 12회 접전 구도고 모바일 경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관심 있는 마피를 추천한다면요? 외곽에 있는 10번은 필승인데요. 지금 일주일 만에 연속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경주 약체 편성에서 손쉽게 우승할 거로 봤는데 의외로 종반에 그렇게 여력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끝까지 좀 말의 근성이라든가 뭐 뛰려고 하는 의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말이기 때문에 뛰면 뛸수록 더 거림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신예만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인기마로 2번 팔렸다가 지금 못 들어와서 문성호 기수에서 김용석 기수로 안장 교체한 앵커링이 출전하고 있고 문성호 기수는 기적의 선물로 5번으로 도망가 있는데 자 앵커링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앵커링 김용석 기수는 뭐 당연히 6조 마방에서 또 신뢰하는 이 승부 카드긴 한데요. 근데 앵커링이란 말이 상당히 좀 주행이 까다롭습니다. 말이 안으로 기대고 좀 외곽으로 빠지고 좀 주행불량성 이런 말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재검도 받고 했는데 김용석 기수가 기승을 했다는 게 약간 좀 걸립니다. 김용석 기수가 뭐 힘으로 말 타는 기술은 좋지만 제주 막병마에 대해서 최근에 뭐 그렇게 호흡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기수가 좀 얼마나 잘 끌고 오는가. 사실 뭐 김용석 기수의 기승술이라면 강하게 몰아제껴서 뭐 선행을 나설 수도 있겠죠. 만약에 선행을 간다면 좋겠지만 초반 자리 잡기 실패한다면 약간 좀 주행이 불안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변수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문성훈 기수의 손을 벗어났기 때문에 문성훈 기수가 탔던 기록보다는 좀 잘 끌어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자, 이변의 소지가 있는 마필이 있다면요? 일단 누가 선행을 가는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7번 한수일한 말이 약간 뒷심은 없는 말이지만 최근 보니까 상태는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지난번에 400m 레이스 상당히 강한 편성에서도 끈기를 발휘할 정도로 지금 마치 상태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7번이 기습적인 선행에 성공한다면 또다시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금비녀는 지난번에 왜 이렇게 못 뛰었습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연아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도 좀 상당히 선행을 못 간 내용에서도 끈기를 발휘했는데 갑자기 그날 경기에 안쪽과 바깥쪽 말들의 겁을 먹으면서 약간 좀 주행을 기피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좀 빡세게 훈련을 했긴 했는데 새벽주 분양에서 좀 기승자를 낙마시키는 등 약간 좀 주행이 좀 불안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교사한테 약간 좀 말이 주행이 좀 까다로워진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이번에도 선행을 못 간다면 좀 불안할 수 있는 말이네요. 안쪽에 있는 말 중에서 그렇게 빠른 말은 없지만 외곽에 7번, 8번이 겹친다면 약간 좀 선행이 어려울 때는 좀 불안한 말이 4번입니다. 배당이 없으면은 뭐 신경 쓰지 말고 배당이 좀 있으면은 걱정은 좀 되는 마필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일경주는 필승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나머지 마필들의 해설까지 첨부했습니다. (2016년 6월 18일) 토요일 제주 이경주입니다. 우리 900m 한라마 2등급 마필들 12회 접전 구도 당근호텔이 준비한 토요일 제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제가 칼을 갈고 붙는 6월 강승부 주간이라고 금요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근간 UCC도 안 하고 그래서 몇 달 동안 한 3개월 동안 강승부 주간을 안 가졌습니다. 근데 지난주 제가 좀 꼭지가 열려서 그리고 또 이번 주 관리마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 주간을 가는데 일반 경주들도 뭐 아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적중들을 만들어낼 거고요. 특히나 메인 승부 경주들 제대로 된 적중을 만들어낼 겁니다. 특히나 이번 이 경주를 메인으로 잡은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고배당 적중을 한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권자 등극이 4번 권자 등극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6룡에 붙여서 제가 복승식 20배, 쌍승식은 40배가 되는 배당을 제대로 잡아냈던 그런 마필이 나오는데 이 말에 승부 의지를 또한 이번 경주에 경마팬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자 등극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가지고 메인 승부를 붙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적중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에 인기마로 팔린 마필입니다만 바람을 잡아줄 마필을 제거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주 메인 승부에 대한 정확한 적중을 만들 수 있다는 포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전장 자금 확보를 분명히 하고 메인은 제주 메인을 붙고 중반장 서울 메인에서 상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갑니다. 1000m 5세 이하 마필들 7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는데요. 마리수가 없는 경주인데 능력상으로는 압축이 되는 그런 경주예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안장도 지금 직통하고 빛의 정원에서 직통이 이제 김용석 기술을 기승시켰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 이점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승부 안 할 일은 전혀 없는 상황이 되겠고 불멸의 태양도 뭐 또 문성호 기수의 손을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되면 문성호 기수가 탔던 말들이 다 인기 말들이 지금 기술을 다 바꾸고 있어요. 지금 오늘 상태를 보면은 그리고 마해질주도 기본적으로 조금 되는 마필이고 직통하고 붙어 들어왔단 말이니까 자, 이 세 마리 컨디션 평가 좀 해줘야 되겠네요. 직통은 뭐 여전히 상태가 좋았는데 지난번에는 또 너무 초반에 출발부터 늦었고 말을 약간 좀 초반에 안 뛰려고 하는 너무 뒤로 쳐지더라고. 하지만 중반 이후의 탄력은 뭐 여전하게 이 말에 고유의 탄력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레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만 마해질주 최근에 아주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뭐 현장에서 말을 보니까 상태가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800m까지도 이 말은 약간 좀 늦게 취입을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초반 출발 스피드가 떨어진 말인데 최근에 스피드도 많이 보강이 되면서 아무튼 4번도 최근 지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말입니다. 문제는 2번만 불멸의 태양이죠. 불멸의 태양이 지금 두 번의 경주 사실 직전 경주 보면서 말이 너무 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됐는데 이날 경주에서 끝나고 마체 검사 지정이 내려졌어요. 근데 당일 현장에서 끝나고 마체 검사를 해서 그냥 통과한 걸로 이렇게 별 문제가 없다, 뭐 이상 없음 이렇게 넘어간 것 같은데 조교사분께서도 말은 그렇게 뭐 컨디션이나 다리 상태에 문제가 없는데 이제 좀 갑자기 능력이 한계치를 보인다, 뭐 정체기의 모습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불멸의 태양이 최근 좀 부진하긴 했지만 최근 경주가 외곽 게이트에서 자리를 못 잡고 좀 부진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코스 내려갖고 만약에 좀 앞선에 붙여버린다면 그래도 이번만 불멸의 태양 다시 한번 좀 주인은 할 수 있는 타백말이 없는 레이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앞에 간다는 전제하에 약간 좀 주인을 하고 싶은 말입니다. 말이 되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승부기가 없게끔 타면은 말이 기가 죽는 경우들이 더러브레들이 많이 그러는데 제주 말들도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결과를 봐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편성으로는 만난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3두 압축에서 상황이 날 것 같고요. 자, 4경주입니다. 1610m 한라마 2등급 마필들 7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를 제가 관심만 두고가 이제 외곽에 있는 7번 강남 멋쟁이가 되겠는데 아까 제가 이제 영예기수 얘기를 하다가 장호성 기수자가 깜빡을 했어요. 영예기수가 대회에 있는데 왜냐면 하도 인기만을 갖고 못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영예기수가 아닌 줄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영예기수인 거를 모르고 근데 이 기수가 영예기수가 되고 나서 하는 행동들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너무합니다. 이 강남 멋쟁이라는 말은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은 신사복 의원하고 제가 1년에 이제 한 2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때 제가 제주 직접 가서 이제 신사복 의원하고 같이 제주 경마를 예상을 하는데 휴장 때 이제 이게 강남 멋쟁이가 나왔었어요. 그때 인기 1위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 인기 1위였는데 그 인기 1위의 마필을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3차를 갖다 대면서 기가 막히게 경고도 안 먹고 기승정지도 안 먹더라고요. 그런 기승수를 장호성 기수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예 기수가 되는 거죠. 자, 이 강남 멋쟁이는 왜 이 장호성이가 맨날 그렇게 타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러게 이 말이 저는 더 이상 장호성 기수가 기승하지 않았지 않았습니다. 김홍원 기수가 시장 갔다 와서도
기승을 했었고 한 번 우승을 했거든요. 다시 직전부터 또 장호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에 역시나 좀 말을 약간 잘못하면서 이 말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말은 휴양갔다 오면서 지금 체중 보강도 많이 돼 있고 상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능력은 더 나올 수 있는 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번 경주가 핸디캡 경주입니다. 그래서 헬로우란 마필이 이제 선행성 마필인데 부중이 너무 높아요. 사실 4kg가 너무 더 받았고 뭐 재벌가도 순발력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이게 이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지난번 강남 멋쟁이 기승술은 제가 볼 때 이거 강남 멋쟁이 같은 경우는 참고 오다가 한 발에 쫙 빼줘야 되는데 그렇게 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또 지난번에 또 이상하게 탄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상시심의에 걸렸던 마필인데 6번 애월이로 상시심에 걸려갖고 기승정지를 먹을 줄 알았더니 엄중 경고만 받았어요. 김원곤 기수가. 그래서 이제 이번엔 원율 기수로 안장 교체하고 나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뭐 그냥 엄중 경고가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도 좀 어이가 없는 게 기수의 징수를 인정을 하고 했다는데 기수의 징수에 대한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말이 약간 좀 안으로 기대기 때문에 까다로운 말이긴 해요. 근데 그 조교사분 얘기로는 자기는 그때 그 상황은 김홍원 기수가 잘못한 게 맞다. 좀 뒤로 빠지지 말고 일단 자리 확보가 됐기 때문에 서둘러서 전개했어야 하는데 뒤로 빠졌기 때문에 능력이 좀 성적이 안 좋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는 기수를 바꾸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거든요. 에어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기승술이었습니다. 다만 좀 어이가 없는 게 김홍원 기수가 신인 기수이기 때문에 좀 봐준다 하는 그런 또 멘트가 있던데 지금 만 2년이 된 기수고 100승 가까이 올린 기수입니다. 거의 다승 랭킹에서도 거의 선두권에 있는 기수고요. 이런 기수를 지금 신인 기수라고 해서 봐준다는 것은 약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판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명일 기수가 기승했던 시계탑이 상시심이 걸렸을 때 홍범 기수가 기승을 해갖고 5착으로 빼놨어요. 그 말을 원율 기수가 기승해갖고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죠? 네네. 예, 그런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게 상시심의가 결과가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지금 엄중 경고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하자를 잡힐 일은 없는데 에어리로가 이제 타는 걸 보면 알겠죠. 어떻게 탄 건지. 자, 어쨌거나 이 홍범 기수도 제가 볼 때는 예전 아주 신인 때 기라성 같이 대성할 자질을 갖고 있는데 지금 뭐가 코가 껴있는 것 같아. 이걸 빨리 풀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아주 대성하고 제주도에서도 1등으로 먹을 수 있는 기수의 기승술을 갖고 있는 기수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원윤 기수가 깔끔하게 갖고 들어오면서 다음부터는 그런 짓 못하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마리 빼놓고 관심이 있다면요? 그래서 3번만 헬로우가 좀 핸딩 높지만 일단 선행 경기에 대한 가능성 주로가 또 최근에 워낙 가볍다 보니까 배상화 기수가 최근에 말머리가 심상치가 않아요. 헬로우란 말도 이거 비인기 말했는데 한 바퀴 잡아 돌렸고 지난주에 여걸 열전도 1등급 최강의 말들과의 싸움에서 천사력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일단 배상화 기수의 최근 기승술이 무섭기 때문에 헬로우도 선행에 성공한다면 그리고 좀 이 말의 특징이 채식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좀 훈련을 가볍게만 시키고 있거든요. 체중 변화를 좀 보면서 체중이 약간 불었거나 좀 약간 그런 부분이라면 신디가 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야겠다. 뭐 이 정도 판단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배성화 기수는 배당일 때는 잘 뛰어요. 근데 이 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이 없을 때는 못 들어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핸디도 4kg 늘고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사연 있는 말들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당일날 배당하고 체중 컨디션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영주는. 자, 오경주 1700 한라마 1등급 핸디캡 8대 접전 구도고 신사고위원 준비한 신사고위원의 제주 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700 한라마 1등급 마필들 8대 접전 구도인데 역시 이번 경주도 사연들이 많은 마필들이 말일 수는 없습니다만 사연들이 아주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연을 아마 풀 것 같은데 신사고위원의 출사표 한번 들어보죠. 네, 역시나 이번에 1등급 경주가 상당히 혼전 레이스가 나왔는데요. 이 경주의 특징은 지난주에 뛰었던 말들이 지금 5마리나 지금 연속 출전 났다는 겁니다. 다들 지난주 경주에 무병장수가 좀 선전을 하겠지만 다들 지난주 경주에서는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말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 컨디션과 내용이 있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에는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말도 있고 이번 노려야 될
경기들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역시나 좀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복병권의 말들을 노리고 있고요. 상당히 좀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상당히 재밌지 않나 기대하는 역시 중배당 추천 경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한 두 두를 제외하고는 다 팔린 말들이에요. 상황으로 볼 때. 혼전입니다. 그래서 혼전 경주이기 때문에 중배당 낙권이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자, 제주 5경주 신사고위원회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금요일 날도 얘기했다시피 지난주 제대로 한탕을 찍었어요. 가리산이로. 복승식만 서로 한 배짜리를 원틀로 때려놨기 때문에 그 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5경주 신사고위원과 함께 하시면서 응원하시고 같이 동참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6경주 천배다하 4세 제주일보배 12회 접전 구도입니다. 대상 경주가 되겠습니다. 4세마 대상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신사고위원이 한 마리 추천하고 또 제가 한 마리 추천하고 그 다음에 배당 마필 한두를 엮어보는 그런 상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신사고위원. 일단 4세마에서 제일 센 말은 한라영산이죠. 저는 사실은 이 대상 경주가 있다는 거를 뭐 항상 연초 계획을 보면서 이 대상 경주는 한라영산의 몫이겠구나 생각을 해왔단 말인데, 근데 핸디 평가를 보면서 갑자기 너무 지금 높게 나오니까 그게 좀 걸리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동안 뛰어왔던 사이즈가 뭐 제주만 최강의 그 오픈에 아주 그냥 최강자가 뛰어왔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외곽의 높은 핸디에 좀 불리한 조건이긴 하지만 김진호 기수가 최상의 능력을 뽑아내서 어떻게든 좀 내가 잡으면서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 제가 사실 지난번 저희 방송에서 신사고위원이 한라영산이 이제 대상 경주를 준비하기 때문에 승부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원당봉도 승부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달오르며 황제대부로 999 막권을 적중을 했던 그 경주입니다. 그 경주. 철저하게 망간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제 추천만은 편성으로 보면 약간 좀 밀립니다. 하지만 이제 드디어 거림이 터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핸디까지 조금 더 이득을 보고 있는 편성에서는 좀 밀립니다만 7번 신의 장군을 저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용도 사실 뭐 신사고위원이 지금 인터뷰에 접속이 돼 있습니다만 신사고위원하고는 이제 좋은 저희가 정보를 방송에서 얘기합니다만 제가 또 다른 정보통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보통으로 들은 내용인데 그 정보통은 예상을 안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정보를 많이 수집했던 그런 분인데 오랜만에 전화가 연결이 돼서 상태는 좀 많이 좋아졌다. 이번에 주역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가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제 복귀 플러스까지 해보니까 충분히 경쟁력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7번 신의 장군을 제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나머지 말들 가운데 이변 소지가 있는 전력들 가운데 뭐 선행은 4번 장타왕자가 나갈 텐데 얘는 어떻게 생각해요? 장타왕자가 사실 20조로 옮기면서 이게 과거에 6조 장성중 마방이 있단 말이었습니다. 예. 그 마방에서는 좀 채식관이라든가 말 훈련이라든가 좀 관리가 잘 안 돼서 이 말이 좀 꽃을 피우지 못했던 그런 말인데 20조로 와서도 아직은 이 정상 컨디션을 회복을 못한 것 같아요. 좀 지난번 경주에서 보니까 말이 예시장에서 너무 좀 기침도 많이 하고 감기에 걸렸는지 약간 좀 말의 상태가 좀 저하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훈련 때는 이재용 기수가 좀 직접 해보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특유의 아주 칼칼한 성질까지는 제가 지금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선행 주로라서 또 선행 가서 또 이변이 있을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지금 상태는 베스트의 상태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네, 어쨌거나 선행은 얘가 나가고 감량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로를 잘 보세요. 그래서 선행 말들이 뭐 그냥 다 돌아버린다 그러면 신경을 쓰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까도 했다시피 컨디션은 조금 안 좋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시고 자 문성호 기수와 김영석 기수가 기승한 두 마리 말 선덕 여왕하고 황룡신하가 경쟁력이 있는 말들인데 두 마리에 대한 평가만 좀 해보시죠. 예, 선덕 여왕은 뭐 최근 꾸준하게 좋습니다. 이 말이 과거에는 선행 일변도의 습성에서 일단 어느 정도 선입으로 좀 습성 교정이 됐죠. 직전 경주도 김진호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서 선입으로 아주 강공을 펼쳐서 레이스고요. 뭐 1000m도 충분히 최근에 선행을 안 간 경주에서 입상을 할 정도로 지금 말은 많이 좋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한라영선과 같이 지금 동반 출전을 하는 입장에서 역시나 양동작전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오히려 10번이 만약에 핸디로 좀 힘들다면 6번으로도 충분히 지금 우승을 노릴 수 있는 그런 15조의 입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9번
두번만 황룡신화입니다. 황룡신화는 이게 거세 말이다 보니까 작년에 더비에는 나가지 못했는데 뭐 최근에 보면 특별 경기도 우승을 했고 항상 좀 큰 대회에 강점이 있는 말입니다. 예상 경기에서도 나름 선전을 했단 말이고요. 근데 직전에 무서우기가 기승할 때 약간 좀 제 기대에는 좀 못 미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좀 걸립니다. 훈련 때는 상태는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 경기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그 걸음이 안 나오고 있어서 이만은 약간 좀 저도 좀 판단이 어려운데 특히나 좀 실망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이번에도 그렇게 세게 보고 있지는 그건 세게 보고 싶지는 않은 그런 말입니다. 예. 저도 그래서 저는 신의 장군 쪽에 기대를, 왜냐면 상승세를 치고 올라오는 말에 감량이기 때문에 7쪽을 보고요. 우리 신사고 위원은 15조 강영진 마방에 한라 영상과 선덕 여왕까지의 뭐 동반 입상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예. 예전에도 같이 두 마리가 예. 특별 경기에서 동반 입상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두 마리는 나름 15조에서 아주 기대를 많이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 일단 신사고위원회 추천만은 10번 한라영산, 당근어천의 추천만은 신의 장군. 이렇게 보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말들은 주로 상황과 배당 상황들을 보시면서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금요일 경마가 시작되기 전에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신사고위원, 네. 자, 금요일 토요일 저희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경마 팬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또 마필 상태 조시들 잘 봐주시고, 그리고 또 지난주처럼 승리를 꼭 안겨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자, 이렇게 제주 경마 금요일 토요일 모두 아주 알짜배기 내용들을 경마 팬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좋은 정보들 가지고 승리하는 경마 하시길 바랍니다.